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늘상 매년에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투적인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뭐 마스크를 벗어야만 제 얼굴을 보일 텐데 이게 제 얼굴입니다. 꼭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33회 시험 대비 기초입문과정 부동산학 결혼인데 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한 두 장씩 주면서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거 뭐 집에 가실 때 보니까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아예 주지 않고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몇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그거 제시하고 바로 이제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무슨 수업했습니까? 그냥 수업했습니까? 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런 과목 했을 겁니다. 음, 한민우 선생님께서 아마 했을 건데 아마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장님께서 저에게 꼭 교수님이 월요일 날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월요일 날 하지 못하고 화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월요일 날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그래도 가장 잘생기신 분이 월요일 날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화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네 마스크 못 써봐. 마스크. 이 마스크 상태하고 사지 않은 상태하고 얼굴이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내리는 순간 오 완전 깬다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이제 마스크 다 이렇게 해서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하고 바로 공부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 과목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뭐 그걸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차차 알게 돼요. 뭐 그런 것을 예전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그랬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딱 그랬잖아요. 두 장씩 주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어떻게 목차가 구성됐습니다. 그거 줬더니 다 버리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버릴 바에 제가 그걸 준비해 놨습니다. 가볼게요. 제 이름입니다. 여자 같죠? 제 이름인데 어떨 때 제가 이거 가면 본인이냐고 물어봐요. 이름을 대면 본인입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도 김진선이 있습니다. 김진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게 서로 진선이라고 하니까 헷갈려.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죠. 그러니까 제가 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저는 진선이가 아니라 홍선이로 바꿨습니다. 헷갈리니까. 자, 이제 봅시다.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지금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은 부동산학 결혼 방법입니다. 아주 거창하잖아요. 거창한데 사실은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열심히 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할게요. 그다음에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공부 시작하게요.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질 건데 11월, 12월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 이렇게 하거든요. 이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거의 1시 정도, 1시 정도의 수업을 끝내고 어쩔 때는 1시 반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학 결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민법하고 부동산학 결혼이 1차 과목이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해서 2시 정도까지 될 텐데 11월, 12월 과정은 좀 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2시까지 잡아놓으면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11월, 12월 과정은 좀 더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좀 희한하죠? 하고 나면 궁금한 게 몇 시에 끝납니까? 이게 궁금해 이게 오자마자. 저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거든요. 아침에 왔는데 교수님 오늘 몇 시에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게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 방법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할 것인가? 합격 부동산학 결혼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제가 줬어요. 다 버리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 아예 안 주고 이제 보자고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학 결혼 시험법 및 세부 내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결혼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거든. 그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결혼은 이 범위에서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보시겠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요. 1차 시험 2과목, 2차 시험 3과목입니다. 1차 시험에서는 제1과목이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부동산학 결혼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부동산학 결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저도
계속 17년 동안 부동산 이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아마 제가 죽어서 저승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이 무슨 말 하다 살고 왔어요? 그러면 부동산 하다 살고 왔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주위에다 동그라미 하면 이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있고, 이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과목이요.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그냥 우리 민법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학원은 원장님이 민법 수업을 합니다. 이게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은 어저께 공부했던 중개사 법령 및 실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고, 공시법령 및 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과목은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중개사 1과목, 이제 두 번째 과목이 중개사 법령 및 실무, 중개사 법령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공시법령 및 세법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쓰냐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 개론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총 5개 과목이잖아요. 1차, 2차 포함해서. 근데 부동산학 개론만 법이 아니고 전부 다 법이에요. 그럼 1, 2차 1차 포함해서 총 5개 과목인데 부동산학 개론만 법이 아니고 전부 다 법이다. 그럼 공부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 개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깊이, 넓이에 편차가 있어요. 시험에 출제할 때. 아주 깊은 내용을 출제할 수도 있고 아주 넓은 내용을 출제해 볼 수도 있고, 부동산학 개론은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자체, 건물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 파는 게 사회 현상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사회 현상이죠. 그걸 연구한다고. 그럼 사회 현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의 학문적 범위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가 아주 깊은 내용을 물어봐 버리면 우리 종인중개사 수준을 벗어나요. 그다음에 넓은 범위를 물어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17회 때부터 한 15년 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이렇게 목차를 준 거라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총론부터 해서 강론, 감정평가론인데 여기 이제 3개 편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목차고, 일반적으로 부동산학 이제 책은 총 8개 편으로 구성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요약 정리 좀 만들고 그러면 총 8개 편 그래요. 1편, 2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한다. 그러면 이걸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할 건데, 그럼 우리의 목적은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총 8개 편이면 40문제를 출제하면 그럼 평균적으로 5문제씩 출제하겠죠. 5문제씩. 근데 전부 다 5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비중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험을 가장 많이 출제 문항이 많은 부분은 여기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33회 때 33회 시험이고 내년 시험은 올해는 32회 시험이었어요. 그럼 32회까지 그동안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출제 경향을 봐서 이제 문항수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하고 이제 예상 출제 문항수를 적어봤습니다. 총 8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개. 이제 1편, 2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총론은 3문제잖아요. 3문제. 그럼 3문제면 평균 5문제에서 2문제가 빠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3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4문제가 될 수도 있고 2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올해는 3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상태가 지금 40문제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5개를 벗어나는 부분 볼까요? 5개를 벗어나는 부분, 이 부분. 경제론,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이게 5개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총론은 1년에 2번만 수업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개발관리 마케팅 1년에 역시 2번만 수업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장론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총 8개 편 중에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들어도 어렵다, 그런 부분을 제가 4개만 뽑아볼게요. 자, 경제론입니다. 투자론입니다. 금융론입니다. 감정평가론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 문항수를 보면 예상 문제지만 예상 문항수지만 경제론 6개, 투자론 7개, 금융론 5개, 감정평가론 6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요 4개 파트가 24문제거든요. 이 24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쓸 필요 없어요. 이건 뭐 경제론에서 몇 문제를 냅니까? 이걸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주로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2달 동안 이걸 배우게 해요. 2달 동안.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 과정은 기초 입문 과정이라 해서 2달 동안 여기 부동산의 결혼 공부하는 건데 전부 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초 입문 과정부터 해서 투자 이론에서 어려운 내용을 제가 막 여러분 열심히 설명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심각한 의문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다른 강사들 찾아보고 그래요. 언니 다른 강사 훨씬 더 잘해. 그쪽 가서 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잘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쉬운 것만 알려드려요. 쉬운 것만. 쉬운 것만. 어려운 것은 안 알려드리고 쉬운 것만. 그래서 막 확신을 주는 거야. 이거 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나중에는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런 거 끌고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달 동안 해서 이게 이제 한 번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되면 1월달, 2월달 여기서 또 2달 동안 해서 또 한 번 공부가 끝나는 거야. 이제 강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깊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3, 4월 과정에서 또 한 순환 하는 거야. 1순환, 2순환, 3순환. 그럼 똑같은 내용을 시험 볼 때까지 중요한 내용은 제2을 통해서 15번에서 20번을 듣고 가. 중요한 내용. 그래도 떨어진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지. 똑같은 내용을 15번으로 들어갔는데 듣고 갔는데 나왔는데 떨어졌다. 그 문제 틀렸다. 그럼 셋 중에 한 명이 문제야. 출제자가 문제거나 가르친 사람이 문제거나 듣는 사람이 문제거나 셋 중에 한 명이 문제겠죠. 15번 들었는데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죠? 네, 이제 차차 이런 거 내용은 다른 강사들 다 많이 할 거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 볼까요? 공부 방법 제가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공무원 공부든 무슨 공부든 기본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조금. 이렇게 했네. 기본 원리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암기.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과목이 1과목이야. 그러니까 1차 시험지를 받으면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제1과목 그렇게 해요. 제1과목 부동산학 개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번부터 해서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그다음에 2차 시험 이제 2과목. 2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얘도 40문제예요. 그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41번부터 해서 80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부동산학 개론 민법 따로따로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1차 시험지를 주고 여기 80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시험지가 처음에 부동산학 개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40번, 41번부터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80문제를 푸는데 이 8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 100분 동안. 그럼 100분 동안 이거 80문제를 풀면 그러면 이거 그냥 시험지에다 이렇게 체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답안을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답안 마킹하는 시간을 20분 빼버리면 그럼 100분에서 20분 빼면 80분 동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공부하다 아시겠지만 민법을 보면 사례 문제가 나와. 갑과 을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근데 갑이 을을 속였다, 사기쳤다 막 이런 사례가 나온다고. 그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다음에 박스 나와서 약간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주어져요. 민법은 그렇고 부동산의 개론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계산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민법의 사례 문제, 부동산의 개론의 계산 문제 때문에 1분에 한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용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 보러 갔다. 그럼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 보러 가면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대입하고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럼 1분을 벗어난다고. 그래서 결국은 암기를 하게 된다고. 암기. 그래서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문제는 10초 안에 문제가 답이 나와야 돼. 문제를 읽고 1번이 답이다. 그럼 1번 읽었더니 이거 답이네. 그러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암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들있다 문제 암기한다. 그럼 떨어져요. 들있다 암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선택과 집중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긴장하시네 지금. 여러분들 너무 긴장한 것 같아. 물론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부동산에 결혼 공부할 건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 지금 뭔가 막 다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버려. 그런 생각 버리고 그냥 차분하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뭔가 다 가져가고 싶고 책을 막 10권을 주면 다 가져가서 그걸 막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안 되니까. 마음만 그렇게 가지시라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러면 아니면 이번 주 후반주 정도 되면 기본서라는 거 받아. 그럼 기본서를 몇 권 받을까요? 기본서 6권 받아요. 왜 6권 받냐면 1차에 부동산의 결혼 민법, 2차에 세 과목이었죠. 세 과목인데 책은 4권이에요. 공시법령 및 세법이라는 과목이 한 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책은 2권이에요. 공시법령책하고 세법책하고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6권을 받을 건데 부동산의 결혼을 보면 최소 부동산 결혼 페이지 수가 최소 500페이지가 될 거예요. 500페이지. 그럼 이 50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했다.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일까? 부동산의 결혼 500페이지 기본서 500페이지 다 공부해버리면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 그럼 불합격이죠. 불합격. 그래서 이 500페이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500페이지 중에서 선택할 거라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선택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선택하면 그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이 계속적 반복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암기. 암기. 똑같은 내용을 제가 10번에서 15번, 15번에서 20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암기 되겠지. 똑같은 내용을 10번 했는데 암기 안 된다. 그럼 좀 이상한 거죠. 제 입을 통해서 10번 들을 거고 여러분 가서 또 책 볼 거고 동영상 볼 거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요 공부가 이상한 거야. 왜? 부동산의 결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과목하고 또 다른 과목하고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 근데 어떤 일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빠졌다. 그러면 저분이 우리 결혼쌤인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가 이게 매일 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루 한 주만 빠져도 그러면 거의 2주 만에 3주 만에 한 번씩 보게 되니까 다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500분 중에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뭘 선택할 것인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얘는 이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 7번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그럼 최근 10년 동안 7번 나왔으면 여러분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는 거야. 그 부분을 제가 선택한다고. 그 부분을. 근데 여러분은 그 부분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보를 제공받는 거야. 별것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러분에게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20년 전에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해요. 여봐요. 공부 방법, 기출문제 분석이 핵심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올해 40문제가 출제됐는데 부동산 결혼 35문 문제가 35문제가 기존에 최근 5년 동안 출제했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냈어요. 약간 바꾸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기출문제 분석 필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제가 선택해 줄 테니까 기출됐던 부분을 선택해 줄 테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러면 합격이 된다. 500페이지 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네. 계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부동산과 결혼해서 여러분이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는 게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8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출제한 거야. 통상적으로 9문제에서 10문제를 출제하는데 올해는 8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출제 비중이 좀 한 문제가 줄었죠. 2문제 정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10문제를 출제한다 봐요. 10문제면 25%입니다. 엄청나게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공인 중에서 공부를 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공부하신 친구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부동산학 결혼은 계산 문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학 결혼은 계산 문제 때문에 재밌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문제 중에서요. 정확히 거의 절반이 5문제 정도는 기존에 출제했던 것에서 출제해요. 숫자만 바꿔서. 똑같은 형태로. 그럼 이걸 푸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3개에서 5개는 이거 전혀 모르는 문제다. 이런 거 출제한다고. 약간 변형돼서 출제하거나 이 부분은 포기하는 거야.
이 부분 포기하고 이제 이 부분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맞추면 되는데 요거 어려운 부분을 맞추겠다고 달라들고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겠다고 달라들어 버리니까 힘들어진다고. 그러면 계산 문제의 대책은 앞으로 계산 문제만 따로 공부하기도 하고 계산 문제 특강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전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결국은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제가 선택해 준 것만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목표 점수는 100점이 아니라 뭐라 하겠습니까? 80점이 나겠네. 80점.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봅시다. 부동산학 개론, 그다음에 민법 1차 시험 합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지시해 볼게요. 자, 케이스 1번입니다. 부동산학 개론하고 이제 민법 시험을 보는데 예, 이렇게 득점을 했어요. 부동산학 개론 60점, 민법 60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축합격입니다. 합격 기준은 1차, 2차 공이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가 없이 40점 미만의 점수가 가락 점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40점 미만이 없이 평균 60점 합격이요. 그 부동산학 개론도 60점, 민법도 60점입니다. 그럼 평균 몇 점입니까? 60점. 축 합격. 이게 수석입니다. 수석. 뭐 평균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 부동산학 개론이 너무 쉬웠어. 그 다음에 개론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개론만 공부했어. 90점. 민법 30점. 평균 몇 점입니까? 60점. 1번 케이스 총점 120점. 2번 케이스 총점 120점. 1번 평균 60. 2번 평균 60. 1번 합격. 2번 불합격. 선생님 2번은 왜 불합격? 민법에서 40점 미만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라고. 그럼 공부는 1번처럼 하는 거죠. 2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럼 부동산의 결혼은 90점이라는 점수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자, 3번 케이스 갈까요? 거의 다 합격했네, 여러분. 눈빛이. 아, 그렇구나. 거의 합격한 거야, 지금. 자, 부동산의 결혼 80점 맞췄습니다. 민법 40점 맞췄습니다. 합격, 불합격. 합격. 1번부터 해서 3번 케이스까지 전부 다 점수가 똑같아요. 총점 120점, 평균 60점. 그런데 2번 불합격입니다. 2번은 부동산학 개론을 가장 공부 열심히 해서 가장 득점을 많이 했어도 불합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부동산학 개론이 자기 점수는 몇 점이요? 자기 점수 60점이에요. 민법을 60점을 득점할 수 있다면 부동산학 개론은 자기 점수는 60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60점만 득점하면 돼요. 100점 중에서 60점만 득점하면 된다고. 민법을 60점 맞춘다고 생각한다면 의미하셨죠? 그럼 이 60점은 40문제 중에서 24문제만 맞추면 돼요. 그 민법에서 60점을 맞출 수 있다면 부동산학 개론은 처음부터 16개를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10문제 나왔다. 그거 다 틀려도 상관없어. 16문제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쉬워졌습니까? 쉬워졌잖아요. 40문제를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 몇 문제? 24문제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요. 부동산학 개론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너무 어려우면 60점을 못 맞출 수 있어요. 그 민법이 너무 쉬웠어. 그 민법이 너무 쉬워서 민법을 90점을 맞췄어요. 90점. 그 민법을 90점 맞추고 부동산학 개론을 30점 맞췄어요. 이거 반대로.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30점 맞추고 민법을 90점 맞췄습니다.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이 3번 케이스는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을 도와주는 거야.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을 도와준다고. 그럼 2번 케이스에 빨간으로 된 것은 민법이 부동산 개론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민법이든 부동산 개론이든 상대 과목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20점이에요. 자, 여기요. 이 3번 케이스를 보면 민법은 자기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자기 점수가 60점이나 40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론부터 도움받아야 돼. 근데 부동산 개론이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입니까? 20점, 20점. 20점이죠. 봐요. 이 2번 케이스는 부동산 개론이 민법을 30점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30점을 도움받으면 2번 케이스에서 부동산학 개론으로부터 민법이 30점을 도움받으면 그러면 민법도 60점이 되는 거야. 그럼 합격이잖아요. 근데 이 가락 점수가 30점이 나와서 가락 점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요? 20점. 민법이 부동산학 개론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요? 20점. 그럼 부동산학 개론이 아무리 어려워도 40점을 득점해 줘야 돼요. 40점 최소. 그럼 이 경우는 민법으로부터 20점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학 결혼이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요? 20점. 그럼 부동산학 결혼 점수는 자기 점수 60점에다가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 20점, 80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은 90점이 필요 없어요. 그럼 몇 점? 80점이 최고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2번 케이스 90점 맞고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 최고 점수가 80점. 최저는 몇 점? 40점. 부동산학 결혼 37.5 맞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 40점. 최대는 몇 점? 60점. 민법을 자기 점수 확보한다면 부동산학 결혼 몇 점? 60점. 그럼 몇 문제? 24문제. 16문제를 틀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목표 점수는 100점이 아니라 최대가 80점. 근데 민법을 60점 맞출 수 있다면 60점이면 합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60점 맞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계산 문제 얘기하겠고 목표 점수가 얘기했고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공부 방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과 1년 동안 부동산학을 공부할 건데 부동산학 공부할 겁니까? 시험 공부할 겁니까?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알아야 돼. 부동산학 공부는 부동산학과에서 하는 거야. 대학교 가서. 그러면 전부 다 알아야 돼.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시험 공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야. 그것도 60점 맞으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우리 60점 맞는 공부만 하면 된다고. 의미하셨죠? 그게 부동산학 결혼 공부 방법이야. 시험 공부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시험 공부하는데 어떻게 할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되셨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공부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올해죠, 올해. 올해는 부동산학 결혼을 어떻게 출제했는가? 32회 때 올해 기출문제 형태로 쉽게 출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기출됐던, 최근에 5년 동안 기출됐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해버렸다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부동산학 결혼이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민법이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1차 과목에 부동산학 결혼과 민법이 있는데 둘 다 쉽진 않아요. 둘 중에서 하나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동산학 결혼이 어려웠어요. 작년에 부동산학 결혼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어려웠어요. 민법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올해는 반대로. 민법이 최근에 한 5년 동안 좀 어려운 편이었고 부동산학 결혼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쉬운 편이었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제 부동산학 결혼이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올해보다는 약간 어려우니까. 민법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결혼이 쉽게 출제됐다. 그럼 22회 이제 내년 32회 딱 올해 했고 여러분들은 33회 시험. 여러분 이제 언제 합격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33하게 합격했어요. 그러면 33회 때니까. 저도 중개사입니다. 저는 14회 때 합격했습니다. 14회 때. 부럽죠? 그렇지. 장롱면입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33회인데 수험 대책은 기출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자, 정리해볼까요? 기출문제 분석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다. 몇 점? 60점. 되셨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공부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공부 방법 알려드렸는데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 알려드렸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제가 칠판에서 이제 설명하는 지식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은 자리에서 수업 시간에 질문해버리면 그럼 수업의 진도에 나갈 때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질문하고 싶어도 참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릴 테니까 좀 참으시고. 됐습니까? 이렇게. 11월, 12월 과정은 뭐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끝나고 1월 달부터는 아마 2시 정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별것 없습니다. 별것 없고 이제 공부하면 돼요.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다. 지금 상태의 마음을 내년 10월 달까지 가야 돼. 우리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마음을 10월 달까지 가야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잖아요. 아침에 세웠던 계획이 오후까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학원에서 이제 제시한 대로 따라오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해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가장 빠른 방법은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저도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해서 할 게 있거든요. 학원에서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공식을 알려드려요. T자를 꺾을 때 내 오른쪽 어깨선에 이 라인이 오면 오른쪽으로 2바퀴 돌리고 좌측으로 3바퀴 돌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제시한 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됐어요.